안녕하세요. 오늘의 건설의 김 차장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 면허 중에 하나인 도장습식방수 석공사업 면허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이 참 길죠? 도장습식방수 석공사업. 이게 면허 3개가 하나로 합쳐지면서 이름이 이렇게 길어졌어요. 그래서 이 면허를 따기 위해서는 도장습식방수 석공사업 면허 중 본인이 하고자 하는 주력 분야를 선택하면서 면허를 등록하게 되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나는 도장공사업을 주력으로 사업을 할 거야. 그러면 신청을 할 때 도장습식방수 석공사업 면허 중 주력 분야를 도장공사업으로 신청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습식이면 습식방수, 석공이면 석공 이렇게 선택을 하시게 될 거고요. 그리고 주력 분야를 선택할 때 있어서 반드시 하나만 선택하셔야 되는 건 아니에요. 1개를 하시던 2개를 하시던 3개를 하시던 이거는 원하시는 만큼 선택하실 수 있고 다만 주력 분야가 선택하면 할수록 등록 기준에 좀 변동사항이 생겨요. 제가 그 부분은 뒤에 가서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업무 범위부터 말씀드릴게요. 도장공사업. 도장공사업은 말 그대로 도장을 하는 거죠. 시설물의 바탕에다가 칠을 하는 거예요. 칠을 하고 뭐 차선 도색 공사라던가 뭐 건물 페인트 칠이라던가 이러한 여러 가지 칠에 관련된 공사를 하는 걸 도장공사업. 습식방수는 이제 미장 타일 방수 조적 이런 거 하는 것들을 습식방수. 석공사업은 석재를 사용해서 이제 시설물들을 시공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유사할 수 있어요. 유사한 공사들이어서 사실 이렇게 하나로 묶어 놓은 거예요. 이 사업 습식방수 하다 보면은 타일 공사를 하다 보면 또 석재를 이용해서 시설물도 공사하고 같이 하고 이게 뭐가 다른 건가 싶은 게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좀 애매한 부분들에 있어서 같이 좀 묶어서 주력을 2개 다 추가하기 쉽게 만들려고 이제 법이 좀 이런 식으로 개정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이 면허를 따기 위한 등록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등록 기준 첫 번째는 바로 자본금이에요. 자본금은 1억 5천. 법인 사업자나 개인 사업자 어떤 형태에서 면허를 내던 1억 5천은 동일합니다. 다만 이 1억 5천을 잘 충족하는 방법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자, 일단은 납입자본금. 법인 사업자만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이 납입자본금이라는 건 법인의 등기부 등본상에 있는 자본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자본금이 무조건 1억 5천 이상은 되셔야 돼요. 이렇게 5천, 이렇게 적다. 그러면 증자하시면 되고요. 뭐 이미 우리는 2억입니다. 3억입니다. 그러면 증자하실 필요 없는 거죠. 그리고 개인 사업자는 이러한 등기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신경 아예 안 쓰셔도 돼요. 자, 그래서 납입자본금은 법인 사업자만 해당한다.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서 자본금을 체크해 볼 수 있다. 이게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 실질 자본금이 필요하신데요. 이 실질 자본금은 우리가 도장습식방수 석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자본금이 있다요. 자, 여기서 핵심은 이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준비한 자본금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업하면서 이미 있는 자본금이 아니고 이 면허를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자본금이라는 건 예금만이 인정이 돼요. 자, 예금만이 인정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이지? 이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게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요번에 새롭게 법인을 만들던 개인 사업체를 만들던 이번에 새롭게 사업체를 만들었어요. 그럼 이 사업체는 아무런 자산이 없겠죠. 이제 막 만들어졌으니까. 그러면 이 사업체에서의 실질 자본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 건 예금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을 만들 때 또는 개인 사업자를 만들 때 1억 5천이 예금으로 있는 상태에서 만드시고 그 예금을 21일 이상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하루 이틀은 누구나 유지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이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21일 이상 유지한 후에 기업 진단이라는 걸 받고 그래야 실질 자본금이 있다라고 인정이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겸업 신규업체. 자, 우리가 이제 막 회사를 만든 회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의 경우. 우리는 이미 도소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는 사무실도 작아고 그다음에 재고 자산도 많고 자동차도 있고 뭐 매출 채권도 있고 그래서 우리 재무제표 보면은 자산이 많아요. 돈도 자산도 많고 부동산도 많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실질 자본금으로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가 건설업을 하고 있는 업체가 아니고 다른 업체다. 그러니까 건설업을 최초로 발급받는 업체일 경우에 그 어떤 자산도
건설업 실질자본으로 인정되지 않고요. 무조건 예금만이 건설업 자본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라면은 우리 법인이나 또는 개인사업자 통장에 1억 5천을 딱 넣어놓고 31일이 지나야지만 기업 진단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재무제표 또한 필요해요. 왜냐면 이 돈이 어서 빌려온 돈은 빌려온 돈이면 안 되거든요. 제대로 된 이익 잉여금인지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재무제표도 같이 검토를 하게 되고, 돈과 재무제표가 다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이 회사 자본금 잘 있습니다라고 하는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경우는 건설업체. 이미 다른 건설 면허가 있는 경우. 나는 지금 철근 콘크리트 공사 면허를 갖고 있고 이 면허가 있는 와중에 도장 면허도 내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좀 얘기가 달라져요. 이미 건설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회사가 건설업으로 인해서 만들어 놓은 자산들이 있을 거예요. 공사 미수금도 있을 수 있고 공제접에 돈 넣어놓은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철근 같은 거, 재고자산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실질자본으로 인정이 됩니다. 예금뿐 아니라 다른 건설 면허가 있다면 그거에 관련된 자산도 실질자본으로 인정돼서, 물론 부채도 인정이기 때문에 부채를 빼는 것도 생각은 하셔야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가만히 돼서 예금이 1억 5천이 없더라도 기업 진단이 적격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건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납입자본금, 실질자본금 이 부분을 다 검토를 해서 이 회사 자본금 있어요 라고 하는 보고서가 바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다른 말로 이제 기업진단보고서라고 하는데요. 이 보고서까지가 나와야지만 면허 접수할 때 제출해야만 해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회사 자체적으로 하실 수 없고 기장해 주시는 기장 세무사를 통해서도 하실 수 없어요. 외부의 전문 업체를 통해서 발급을 하셔야 하니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저희 해솔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체크. 제가 아까 주력 분야 여러 개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자본금 1억 5천은 주력 분야를 하나만 선택하던 2개를 하던 3개를 하던 그냥 1억 5천이에요. 무조건 1억 5천이라는 거. 요거 한번 체크해 봐 주시고, 자, 이제 두 번째 등록 기준은 바로 공제조합입니다. 자, 공제조합 같은 경우에는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갖가지 보증을 해주는 기관이에요. 계약 같은 게 잘 되는지, 이행보증, 하자에 대한 하자보증, 이런 것들을 해주는 거고, 건설업이 좀 우리 공공생활의 안전과 굉장히 직결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면허 내고 이 일을 하려면 이렇게 보증 같은 거 잘 할 수 있어야만 해. 라고 해서 이거 의무예요. 그래서 이 건설공제조합을 통해서 보증을 받으려면 돈을 넣어야겠죠. 그 금액이 약 5천만 원 정도 되고요. 이거는 예치하시는 시기에 따라 좀 달라요. 지금 2023년 상반기잖아요.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지금 현재는 이 금액이에요. 5,080만 원 돈. 근데 좀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금액은 한번 입금하면 못 빼요. 2년 이후부터 60% 융자는 가능해요. 근데 일반 출금은 안 되는 거고요. 면허를 반납하면 이 사업 더 이상 안 하는 거니까 그때는 일반 출금 가능하시고, 자, 여기서 체크하실 부분이 제가 아까 전에 예금 1억 5천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 예금 1억 5천은 면허 나올 때까지 돈 못 쓰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쓸 수 있는 곳이 이 공제조합. 즉 자본금 1억 5천 따로, 공제조합 5천만 원 따로 2억을 준비할 게 아니고 1억 5천 준비하면 돼요. 그래서 그 1억 5천에서 꺼내서 공제조합에 넣으면 돼요. 꺼내서. 요거 체크하시고요. 자, 그래서 공제조합에 각종 서류랑 돈이랑 주면 공제조합에서 요걸 발급해줘요. 보증 가능 금액 확인서. 이거를 발급받아서 관청에다가 제출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기술자예요. 기술자 같은 경우는 각 2명씩이에요. 도장도 2명, 습식도 2명, 석공도 2명. 각각 2명이고 각각 필요한 자격증은 좀 다를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워낙에 수가 많으니까, 자격증 되는 개수가 많으니까 저희 해솔로 연락 주시면 제가 그때그때 안내를 드릴게요. 요 번호로 주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차이점이에요. 제가 주력 분야를 하나를 하던 두 개를 하던 세 개를 하던 자본금 1억 5천 똑같다 그랬잖아요. 공제조합도 똑같아요. 그냥 5천만 원 넣으면 돼요. 다른 건 바로 이 부분. 기술 능력만 달라요. 주력 분야를 한 개 선택하면 기술자 그냥 2명만 있으면 돼요. 근데 2개를 선택한다. 그럼 원래 주력 분야 하나당 기술자가 2명이니까 4명이 돼야 돼요. 근데 1명 감면해줘서 3명. 그러니까 주력을 추가할 때마다 기술자를 1명씩 감면해줘요. 그래서 3개를 선택했다. 그러면 둘, 하나, 하나 해서 4명. 그래서 하나 선택 2명, 2개 선택 3명, 3개 선택 4명. 이 수의 기술자가 있으면 주력 분야를 추가하실 수 있어요. 즉 인원만 있다면 주력 분야 여러 개 등록해 놓으시는 게 낫겠죠. 다른 부담이 없으시니까. 그리고 우리 기술자는 가장 중요한 거 우리 회사에서 상시근로 하셔야 돼요. 4대 보험 가입해야 되고 뭐 일용직 안 되세요. 그리고 이 분들이 우리 회사 말고 다른 회사에 이중으로 취업돼 있다거나 별도의 개인 사업자 운영한다던가 뭐 다른 법인의 뭐 임원으로 있다던가 다 안 돼요. 무조건 우리 회사에서만 일하셔야 되고 별도로 운영할 수 있는 사업체는 그것밖에 없어요. 임대사업. 임대사업은 일한다기보단 부동산 빌려주기만 하는 거니까. 임대사업 외에는 뭐 떡집이든 빵집이든 건설업에 관련 없는 거는 무조건 안 돼요. 그거 반드시 체크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무실이 있어요. 자,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면적에 제한 없어요. 다만 사무를 봐야 되니까 적어도 우리 직원하고 대표님 한 3, 4명 들어갈 공간과 그에 맞는 책상, 컴퓨터, 전화기 이런 것들 집기는 다 준비가 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사무실을 봤을 때 계약하기 전에 반드시 건축물 대장을 한번 발급해 보세요. 건축물 대장을 발급하면 이렇게 용도가 나와요. 이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이런 거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주택이라던가 지식산업센터 안 돼요. 그리고 이런 거가 제일 애매한 거죠. 창고시설인데 가로치고 사무실이래. 맙소사 이건 뭐예요 도대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헷갈리는 것도 많아요.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사무소 명확하다면 그건 뭐 별도로 확인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애매하거나 이게 뭔지 좀 헷갈린다. 그럼 무조건 지역 관청통에 확인해야 돼요. 관청에 따라서 이게 법적으로 이렇게 창고시설 가로치고 사무실 돼 있으면 안 됨. 이게 법에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애매한 거는 무조건 확인하면 그 관청의 법적 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매하면 반드시 확인이 먼저 필요하고 공동주택은 애매할 것도 없어요. 전국이 다 안 돼요. 얘는 무조건 안 돼요. 얘는 무조건 다 돼요. 이런 거 애매해요. 그래서 이런 거는 꼭 체크 필요하시다는 거. 자, 그리고 제가 지금 4가지 다 말씀드렸잖아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 이게 다 잘 되어 있으면 다 잘 돼 있다라는 서류랑 면허 발급받기 위한 신청 서류 이런 걸 싹 다 정리해서 공제조합과 관청에다가 접수를 하시는 거죠. 관청이라는 건 우리 사무실 소재지가 어디냐에 따라 달려 있어요. 소재지 안에 있는 시청, 군청, 구청 중에 한 곳이 관청이 될 거고요. 이제 면허를 접수하면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면허가 나오게 됩니다. 저희 해솔CNI 같은 경우는 법인을 설립하는 부분, 증자, 그리고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발급, 공제조합이나 관청에 들어가는 서류를 검토랑 작성, 접수까지 말 그대로 논스톱으로 진행이 가능해요. 그래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업무 대행 원하실 경우에 저희 이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회사에 맞춤식으로 친절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오늘의 건설의 김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